특별법 주택임대차 보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면 선순위 임차인.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만약에 뒤에 들어간 후순위 임차인, 만약에 저당권 실행되면 말소 기준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을 위해서 특히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번 대항력 확정 일자를 갖췄다면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권 주겠다. 우선 변제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은 확정 일자는 관계가 없고요. 대항력만 갖췄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여유가 없다면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 뜻은 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들어갈 수 있는 특례를 뒀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등기한 다음에 이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을 때 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것. 다섯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이익이 채무에 따라서 연체했다. 거절할 수 있고 중단과실로 파손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께서 주택에 실제 거절한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91번 주택임대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이 법은 적용됩니다. 주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임차인께서 병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 요건인 점유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대항력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세 번째는 경매를 신청할 때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기해서 경매 신청했을 때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 이것이 바로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행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3번 틀린 지문. 네 번째 거 자동갱신됐습니다. 그러면 자동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가 없고 임차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 통고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등기가 격려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된 자가 먼저 우선해서 배당받아야 되지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해서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 92번 답이 X주택을 을에게 임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였다. 즉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1번 갑이 X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면 을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동원아 2번 갑이 정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후 을에게 임대했다. 그러면 정이 갑의 매매대금 채무 이행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을은 정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갑이 정으로부터 사가지고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친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이 정이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더라도 이 임차인 을은 대항력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세 번째, 을이 갑의 동의 얻어서 X를 병한테 전대했고 다시 전대제약책을 한 당일 병이 역시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을은 간접점입니다. 이때 을의 대항력은 이 현재 직접 점유자 병이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을의 임차권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옳은 질문입니다. 네 번째, 을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거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가족이 배우자 명의로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역시 대항력 유지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다섯 번째, 갑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무가 X주택에 한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갑과 무, 전 소유자하고 현재 소유자가 연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간결하게 연대하지 않고요.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5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 보증금 초과하게 되면 원래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뒀습니다.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표차 대권갱신. 세표차 대권갱신은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3기. 주택은 2기였는데 상가는 3기. 그리고 경과실이 아니고 중단과실로 파산한 경우 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 관련돼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께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 숫자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데 임대차 종료 날로부터 3년이라는 사실. 93번 상가 건물 임대차법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지문의 키워드는 일부 개축이죠. 전부 개축도 아니고 일부 개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니은은 잘 보시면 반대 의무 이행입니다. 경매 신청했을 때 반대 의무 이행이 뭐냐면 자, 건물 인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이든 상가든 반대 의무 이행은 집행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틀린 질문. 디귿,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하게 되면 다시 같은 상으로 사업자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논리 모순입니다. 디귿도 틀린 질문.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요. 리얼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
이때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것이 주택 일대에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5번.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이런 얘기는 주택 임대차 이야기지 상가 임대차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94번. 자, 설명 중 틀린 것. 1. 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 최초 임대차에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넘전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동그라미 2번. 1년 6개월 이상 만약에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이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 6개월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그라미 3번. 3기. 자,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기입니다. 채무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동그라미 4번. 기간 초과해서 임차인께서 계약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임대인께서 부담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5번째, 임대인께서 직접 영업하겠다고 한 경우 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의 탄생 배경은 과거의 사채업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 그래서 사채업자 채권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가등기에서 바로 본등기 못하고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채권자 폭리를 막았고, 아니면 스스로 경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변제 채권 회수합니다. 이때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저당권은 우선 변제받고 끝난다는 뜻. 그러면 경매 실행 보시게 되면 가등기권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이기 때문에 소멸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뿐이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방법. 첫 번째, 변제기 도래. 청산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 평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인수, 안고 가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담보권자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한 팀, 청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받을 자에게 통지한다. 채무자 등과 후순위 권리자. 요건 100팀이라고 할 수 있네요. 청팀, 100팀을 구별할 것. 이때 청산금 평가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청산 기간은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청산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음은 청산 기간입니다.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번째 표시된 거 청산 기간 내 청산금 지급. 요 뒤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청산 기간 내 청산금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되느냐? 이 2개월 후 청산 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청산 기간 경과 후 청산금 지급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이 청산 기간 내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다면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청산 기간 경과 후 비로소 청산금 지급해서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길이 있습니다. 95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매매대금 채권.
이럴 경우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는 가등기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담법은 소비대차 채권과 관련돼서 채권자 폭리 가등기 됐을 때 이 법을 적용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액이 등기되어야 된다. 네, 이 피담보 채권은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게 순수한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가등기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자,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서로 약정했다면 이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 네 번째 거,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 평가를 통지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즉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다섯 번째는 경매가 된다면 스스로 경매하든 남이 경매하든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시 저당권으로 봅니다. 결국은 우선 변제받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96번 가등기 담보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 기억이죠? 실행 이전입니다. 자, 선순위 가등기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해서 구상권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 금액도 당연히 담보됩니다. 옳은 지문. 두 번째, 자, 제3자 명의 가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 옳은 지문. 디귿, 채무자, 목적부동산,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것이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채무자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결국은 이 등 속에 물상보증인 또는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포함되죠. 그래서 채무자 등 일부를 만약에 누락한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옳은 지문. 리을입니다. 잘 보시면 목적 부동산 가액을 평가에 통제된다. 좋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그지같이 평가해도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실행통제 효력은 있습니다. 리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당 일부를 누락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디귿, 리을을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리을만 틀린 것입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입니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유 부분이 주라고 생각하시고 공용 부분은 종입니다.